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제 핵심 세력들이 쭉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짐과 언론이 꺼내든 카드가 김연태입니다. 김연태. 김연태 진짜 단장이죠. 이 사람은 처 울지를 말았어야지. 네, 이제 와서. 억울합니다. 우리 부하들의 뭐 희생이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지휘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꿨어요. 도대체 무슨 회유를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은 거지 뭐.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요. 뭐 입장 바꿔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당연한 수준이고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국회 침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민주당이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지가 민주당을 어디서 만나봤는데? 아니 계엄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일으켰어? 아니, 장난쳐 진짜. 아니, 이거가 지가 민주당을 만나서,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갖고 보는데, 민주당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 아니, 민주당이 왜 폭동을 일으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유가 안 할 되는 이유가 얘기인 거고, 없잖아. 그 다음에 자기 상관이 곽정근 그 사령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켜줄 거라고 했다. 아무도 그러한 그 예시나 증빙이 드러난 게 없어요. 이게 근데 외국 좀비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민주당 일반적으로 때문에.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지. 국회 단전시킨 적도 없대요. 야, 이 CCTV가 있고 단전된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전시킨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계엄에 가담했었던 군인들한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긴급에서 한번 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2개에서 3개로 올라가거나, 하나에서 2개로 올라가거나, 별을 못 달았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잘릴 위기가 있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옛날에 김병주 의원은 별 4개 달 때 자기는 떨어졌을 때 그런 아픔을 겪어봤던 요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회유를 했었다는 거죠. 12.12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도 이 중장, 이 별 3개 다는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뭐랄까, 이제, 내리막 내지는 이제 그만둬야 될 수순을 이 태클을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윤석열한테 특전사령관으로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이 배후 과정에 김용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은 자기 뜻을 따라줄 수 있는 마이너들한테 진급을 미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증언 조작하고 증거 조작하던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태가 이렇게 민주당이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려는 모습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야, 국민의힘에서 겉봐라! 김연태 진술로 민주당의 상황이 진실이 드러났다.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이 김연태 진술을 우리가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김연태의 변신을 읽혀볼 수 있는 증언이 곽정근 사령관한테서 나옵니다. 내란 가담 후에 자기가 지금 이제 어떤 양심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제일 먼저 잡혀갔으니까 검찰에서 정신적 지배를 당했다라고 실질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군인들을 말하자면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요렇게 증거를 바꿀 수 있는 제2의 유동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게 먹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김연태가 먹겠다는 김연태였다라고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연태가 이걸 맥혔는데 얘의 증언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성일종을 이용을 합니다. 성일종을 이용해갖고 김연태를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불러갖고 이 증언을 시킨 거예요, 국회에서. 이 차이가 뭐냐면 증인을 채택하거나 참고인을 채택할 때는 여야가 같이 얘기를 해갖고 이 사람을 채택하는 이유와 뭘 물어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김연태를 일방적으로 성일종이
채택을 했고 그렇죠.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를 위증죄. 받게 돼요. 음. 근데 참고인은 그거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안 부르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야당 의원들을 완전히 속인 다음에 이 인터뷰를 때려갖고 이거를 언론에다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그렇죠. 위해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일종이 가담을 해서 검찰하고 지금 이 짓거리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성일종입니다. 이 성일종하고 조태용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계엄 그러면서 전후에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 내용에 대해서 내통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김현태가 테이블은 포박용이 문 잠그는 용이라고 포박용이 아니고 문을 닫기 위해서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라고 했는데 실제 군인들 들고 갔던 거는 사진에 찍혔지만 수갑 형태예요. 수갑 형태의 이 S자로, 팔자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인 게 확인이 됐고요. 심지어는 국회 문을 청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실제로 봉쇄를 했다는 겁니다. 특전사 군인들은. 그리고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믿을 수가 없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자기네는 단전을 안 했다는 거야. 아니 네가 저기 지하 1층 내려가서 불 껐잖아, 내렸잖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는 이제 층마다 분전함이 있대요. 분전함이 있는데 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층마다 있는지를 모르고 가긴 했는데 각 층에 있는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다 경비초소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열쇠로 굉장히 보안시설로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안 잠겨 있는 분전함이 지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하에 있는 분전함은 뭐 공용전기나 중요시설로 취급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안이 허술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열려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정보를 준 사람은 누구겠냐는 거야. 국회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이나 시설이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군에 제공한 사람이 누굴까? 국방부에서 파견한 국회 협력관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국회 협력관. 그렇죠. 이 국회 협력관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다? 김영현이라는 거죠. 결국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국회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뭐 질의라든지 이런 거라고 국방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방부의 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실 비서관 역할을 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회 협력관이 파견돼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계엄군과 내통한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김현태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케이블 타이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포박용. 이걸로 문을 어떻게 이 잠급니까? 문을 못 잠그고 실제로 문을 잠근 거는 청테이프입니다. 요게 이것도 웃기는 거지.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니 저기다 어떻게 케이블 타이를 걸 건데? 저 못 카포 걸어. 필터 아니면 못 걸어요. 못 걸어 저거. 저기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래놓고 김현태 단장이 뭐 포박한 게 아니다? 문을 잠그려고 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들이 실제로 청테이프를 써놓고 뭔 소리야.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증언자가 하나라도, 그러니까 10가지 증언했는데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뻔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시나리오를 내세우고 민주당을 몰아가고 마치 이 곽정군이 민주당과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던지는 거. 심지어 얘는 그래요. 특전단들 갔던 사람들 중에 무슨 선글라스가 뭐 19개가 파손이 됐고 고글이 어떻게 됐고 뭐 이래가면서 겁나 피해를 보고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당하기만 했다라고 또 개구라를 쳤습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극우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기도 해요.
아니, 구속돼갖고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어떻게 구구 유튜버랑 인터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검찰의 시나리오예요. 이러니 내란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검찰이 뭐 조사도 많이 하고 뭐 내용도 많이 남기고 뭐 신속하게 잘하고 있네. 아니라니까. 이것들은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만 최대한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 다 유동규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싹 다 뒤집으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들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거를 그거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런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낸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전세가 다 정말. 봤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지금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명박이가 오늘 뜬금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총리는 건들면 안 된다. 우리가 늘 얘기한 시나리오가 뭡니까? 조기 대선 이루어졌을 때 총동원해서 투표로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는 이 선거 관리를 할 사람이 확실하게 지네 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지금 어떻게든 총리를 부활시키려고 총리 탄핵을 헌재에서 부결을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명박까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명박까지. 이거는 차기 대선을 위한 플랜입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저쪽은 이미 뭉쳤다니까. 이명박계가 김건희가 완전히 이제 검찰계가 다 무너지고 나설 사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검찰이랑 합의하고 야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는 게 오세훈하고 김문수 아니냐. 한동훈이랑 홍준표는 안 돼. 그냥 이 둘로 밀어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따고 만일 정권을 못 따내더라도 투표에서 져갖고 못 이기더라도 앞으로 전국 주도권을 MB계가 갖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MB가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매판 자본들, 미국 자본들, 이 모든 자본들의 대리인 아닙니까?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씨 무슨 기침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하던 놈이 너무 건강하고요. 심지어 테니스를 나보다 잘 친대요. 아예 저쪽 것들은 저렇게 명줄이 길어? 다 오래 살아. 좋은 걸 많이 처먹고 욕을 많이 먹어서 진짜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엄날 우리가 늘 예상했던 거 윤석열이 술 마시고 계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제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계엄날 새벽에 1시 넘어서 윤석열한테 술 냄새가 났다. 여기 군사 경찰이 분명히 내가 술 냄새 맡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때 방송을 할 때부터 계엄 발표하러 생방 나오는데 저거 술 취했는데? 라고 제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네. 술꾼은 딱 보면 압니다. 얘도 그 말 했잖아요. 홍장호, 내 전화 통화했는데, 내 술 먹어봐서 아는데, 전화 목소리 술 취한 것 같은데, 진짜로 술 취한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술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에서 가장 크게, 얼굴이 빨개진 점도 있고, 말이 어눌하거나,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톤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술꾼이 보는 상대가 술이 취했다라고 하는 가장 최적은 이 눈입니다, 눈. 눈꼬리가 처져요. 눈꼬리가. 실제 알코올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일단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눈꼬리가 처집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증언할 때 윤석열 눈꼬리, 정신이 멀쩡할 때 눈꼬리하고 술 한 잔 처먹었을 때 윤석열의 눈꼬리를 보면 이게 밑으로 처진단 말이에요. 4년간의 음주 경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술이 얘가 많이 취했구나. 그러니까 약간 꼭지가 돌 정도로 취했구나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이 자동으로 내려간다니까? 아니, 술 먹은 눈이, 딴 거 안 보고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왜냐면 분장을 했을 테니까. 근데 눈만 보면은 술 먹었네. 술 그럼요. 먹었네. 지금 탄핵 재판정 나와갖고 할 때 이거 보세요. 그때는 눈꼬리가 딱 살아있습니다. 온 제 정신이 들어있었다는 얘기. 이거는 지금 제정신 아닌 상태입니다, 얘는. 네.
물론 음주 계엄이라고 해서 일반 계엄보다 더 심하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감경될까봐 걱정이죠. 예, 모든 게 나는 정신이 없었다. 그쵸, 심신미약으로. 심신미약으로 계엄을 한 거다. 계엄은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해도 내란은 심신미약 내란도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술을 처먹었던 마약을 처먹었던 가정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빠에 받아서 꼭지가 돌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란을 획책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민주당이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 이 논리는 이미 내가 저지른 거는 저지른 거지만 내가 저지른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게 다 이재명과 민주당 탓이라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논리를 왜 만드냐면 무죄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차기 대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니네들은 내란을 획책한 정당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우리 탓이 아니라니까.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란이 날 수밖에 없었다니까 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교두보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논리를. 왜? 우리는 계속 그걸 공격할 테니까. 이 내란 수괴당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내란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개헌만 하려고 했던 걸 민주당이 다 내란으로 몰아갔다니까요. 민주당이 내란을 조작했다니까요. 아이고. 이러면서 표를 응집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뇌가 나는 참. 따라서 아휴. 이 시나리오의 결론에 윤석열의 부활은 없어요. 윤석열은 이대로 내란 수계로 죽어야 되는 거야. 다만 이 내란이 윤석열이 또라이거나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도 정치를 개같이 하니까 오직 하면 내란을 했겠어요 여러분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래? 논리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럼 민주정부가 니들 깽판 치면 오죽하면 내란하겠냐 이렇게 할 거야? 아이고 진짜. 이러다가 난 김건희하고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때문에 했다고. 이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하잖아요. 이재명이 나 결혼시켰다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대택이 일부러 자극을 해가지고 왜 옛날에는 등기를 극우 채널 보내갖고 했다고. 정대태 아저씨 옛날에 극우 채널 나갔어. 원래 극우 출신이에요, 그 양반도.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최은순 때문에 떠밀려갖고 여기 와 계신 분이야. 미안해요, 형님. 네. 자, 그건 농담이었고요. 어찌 됐거나 상황을 저렇게 몰고 가는 이유는 윤석열을 버리는 카드로 차기 대권에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가는 겁니다. 이미 구할 마음 없어요, 쟤들은. 그냥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내란과 모든 계엄이 다 우리 탓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은. 그러니까 진짜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나름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기울어진 판이잖아. 근데 이 기울어진 판에서 경기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만회골을 넣어가지고 연장전을 가고 싶어하고 승부차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이미 우리가 이겼으니까 윤석열이 구속됐으니까 탄핵 될 거니까로 끝나면 안 돼. 이것들은 탄핵 이후를 노리고 이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집회 나가면 시민들이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발언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거에서 끝내면 안 된다.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것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머리 쓰고 수작질을 부리는 만큼 우리 진영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거를 역으로 엎어버릴 수 있는 매우 스마트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 건데 과거의 민주진영은 이걸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철저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죠. 빠른 사형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란 안 켜요.